노후 부양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금 스스로 철저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노후 빈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유, 이게 모두 폐품이 되어버렸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대부분 길어진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제2의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5년 이내에 20%만이 생존한다고 하는데요. 준비 없는 무리한 투자가 곧 노후 빈곤을 이어지는 셈이죠. 오늘도 가게 하나가 문을 닫습니다. 은퇴 후 음식점을 운영했다 경영난에 부딪힌 것입니다. 창업하면서 온갖 걱정거리가 있고 온갖 그런 어려움 겪으면서 창업을 하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심적 고통과 또 힘듦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길어진 노년을 위해 퇴직금으로 사업에 나서는 베이비붐 세대. 마땅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빚을 내면서까지 자영업에 몰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은퇴자 52%가 창업을 생각하고 3명 중 2명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무리한 투자는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죠. 윤덕재 씨는 과거 화학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계속된 사업 투자로 결국 파산했습니다. 자기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요즘 저 1,000원짜리 흔들어 대는 거 마냥 것이니까. 화려한 시절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한 번 무너진 삶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를 소개해줬고 아버님이 한테 저희가 매칭시켜드릴 일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나이든 그를 받아줄 일자리는 없습니다. 건물 하나, 이 좌측으로다 건물 하나 짓는 집이 있어요. 요즘 가면 거기 가서 2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하든가. 아무 일이나 시켜도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일을 좀 시켜달라고. 아이고, 나이 때문에 안 돼요, 나이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후반의 삶. 후회해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제 남은 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남은 여명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자신이 갖고 살아야 될 만큼을 잘 간직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상황들에 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온 가족이 다 빈곤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엔이 최근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불행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의료비 부담입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부모의 간병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하지만 부양은 더 이상 전통적인 효사상에 의존할 수 없는 문제가 됐죠.
아침부터 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어머니.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혈관성 치매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엄마 나이 알아. 몇 살이지? 지금? 77. 77? 따님은 몇 살이에요, 어머니? 엄마 내가 몇 살일까? 47. 다 47에 멈췄구나. 야! 엄마 이름이 뭐야? 그거 물어보고 싶대. 김실자. 야야! 야야!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어머니. 갑자기 닥친 불행에 가족도 어머니도 미처 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간병은 큰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바꾸지 마? 바꾸지 마. 왜? 딸은 움직일 수 없는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간병 때문에 정작 자신의 가족은 돌볼 새가 없는 딸. 주변에서 모두 요양병원을 권유했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내키지 않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해도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라는 게 나아진다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암은 나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세상 제가 엄마한테 그래. 항상 하는 말이 자식은 많지만 엄마는 하나야.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가 끝까지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편안해하세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간병 생활. 은혜 씨는 힘든 시간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 엄마 제일 행복했을 때. 지금이 제일 행복해? 요새 시설이 굉장히 시설도 좋고 많잖아요. 그래도 집만큼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집이 최고고 그다음 간병하시는 사람들도 가족이 우선이고. 늘어나고 있는 평균 수명. 그만큼 질병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료와 간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양문화에 기대고 있죠.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시방 내 동갑자도 모두 요원회가 있어. 우리 동네 장사집이 엄에도 있고 내 동갑인데 그런 게 걱정이 난 게. 거 갖다 넣어서 죽어서 그냥 송장만 갖다가 여기다 묻지. 요양시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이용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인식 때문이죠. 장수사회에선 이제 그 인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혜자 할머니는 매일 꽃단장을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미기를 좋아했죠. 최근까지 혼자 살았지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24시간 돌볼 수 없는 가족들. 그래서 이곳 요양원에 오게 됐습니다. 난 못해. 저희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처음엔 달랐습니다. 정말 울고불고 했어. 근데 와보니까 안 그래. 자손들한테 하나도 배를 안 끼치고
전부 다 줘서 그럼 음식 잘해주지. 또 저 복지시설 잘해줘서 대소변 같은 것도 받아내줘. 다 해줘 그냥 아주.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유, 이 끝머리에 요양원에 와 있는 게 참 한심하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괜찮고 감사해요. 아들들도 감사하고 이제는 아주 좋아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막내딸 미영 씨입니다. 매주 한 번씩 들리며 어머니의 생활을 살피는 미영 씨.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까지 불효라는 생각에 가족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딸인 내가 모시고 가겠다. 만약에 어머님 불편하시면 다시 모시고 가자 하고 한 달만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시설에 모시고 나서 문 앞에서도 다퉜어요. 사실은 문 앞에서도 울기도 하고 다투긴 했는데 이제 뭐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어머님 편안하시고 나 여기 있겠다 하시니까 어머니 여기 모시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오빠들 가족들이 다 이제 편안해지고 서로 사이가 더 좋아졌고 이전보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 때마다 세심하게 챙기는 미영 씨. 이것도 다 떨어졌지. 이것도 다 떨어졌지. 두 개도. 이것도 좋아? 그것도 참 좋았어. 가족들은 부모도 자식도 죄스럽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돌볼 수 없다면 나의 노년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선입견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이제 그런 걸 권해드리는데 직접 가보셔라.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요양원을 찾아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직접 가보고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본 곳에 가서 돌봄을 받는 이런 것은 훨씬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이게 양쪽이 필요합니다.